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경험이 있고 지금은 재혼을 앞둔 40대 여자입니다. 옛말에 여자 팔자는 뒤흉박 팔자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 말은 정말이지 옛말이 된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끼리 있으면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 모처럼 친구들과 모이는 자리가 있어 신나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대화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남편의 직업과 수입, 아이들의 성적과 대학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니 다른 친구들의 남편은 어떤지, 아이들은 어떤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쩐지 친구들이 서로 누가 더 잘 사는지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 자리가 마냥 즐겁지는 않았네요. 그렇다 보니 함께 있던 친구들 중에는 제가 이혼했던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 그런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자신들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다 부질없는 걸 먼저 경험했기에 솔직히 친구들이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이 벌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급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건 역시 지금 생각해도 뭔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한때는 시집을 잘 가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아주 호되게 당하고 정신을 차린 케이스라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툭 까놓고 저는 결혼 전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20살이 되고 취직을 하면서 실질적인 가장이 되다 보니 남들은 청춘이다, 꿈이다 열을 올릴 때 저는 돈에 목을 메고 살았어요. 많지 않은 월급에 엄마와 2살 아래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늘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했고, 적금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남은 건 억척스러움 뿐이었는데, 인생이 아주 비극은 없다고, 그런 인생이지만 가끔은 우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이지만 생활력 강하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득이자 독이 되었죠. 남편을 만난 건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직장 선배의 아는 지인이었죠. 남편은 첫 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지적인 이미지에 말도 센스 있게 잘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홀린 듯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제가 남편한테 홀딱 반한 거예요. 그렇다고 먼저 말을 걸 용기는 없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남편과 저는 사는 동네가 꽤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몇 마디 나눌 기회가 있었고, 몇 번 출근길과 퇴근길에 마주치다 남편이 먼저 이것도 인연인데 동네 친구, 술 친구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편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단 둘이 술을 마시기로 한 날, 남편은 조금 취한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말이 저한테는 꽤 쇼킹했어요. 선주씨는 꿈이 뭐였어요? 꿈이요? 글쎄요.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집이 어려워서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저희 가족이 힘들지 않길 바랬죠. 그게 제 꿈이었어요. 선주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저도 어릴 때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법대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저 공부도 진짜 좀 했거든요. 그래도 집에 돈이 없으니까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저 법대에 못 보내줘서 평생 한이라고 하는데 현실의 벽에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저는 30이 넘은 지금도 꿈이 포기가 안 돼요. 저 이상한가요? 아니요, 멋진데요. 아무리 현실의 벽이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선주씨 같은 사람 처음 봐요. 다들 미련 떤다고 청승 맞다고 하는데 저
오늘부터 선주씨 좋아해도 돼요? 처음엔 남편의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물론 저는 남편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마음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색하진 않았는데 남편의 농담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더랬죠. 하지만 남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고 그 후로는 어쩐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동안 너무 연애를 안 한 탓인지 남편의 그 대우가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이 설렐 만큼이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남편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던 날 친구들은 저에게 남편이 너무 지적이고 멋있다며 부럽다고 했어요. 남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처음 들었던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하고 작지만 신혼생활을 나름 즐기고 있을 즈음 남편이 다니던 직장이 힘들다 하더니 결국 부도가 나버렸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여유도 없이 생겨난 일이라 남편은 뜻하지 않게 실업자가 되었고 본인도 꽤 충격을 받은 눈치였는데 다행히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남편한테 실업급여도 나온다니까 제가 먼저 괜찮다고 남편을 위로했어요. 당장 힘든 거 아니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직장은 구하면 되지. 자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얼굴로 매일 밖에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남편이 충격을 받아 그러는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이 하는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자기야, 나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전에도 말했지만 나 꿈이 도저히 포기가 안 돼. 다니던 회사까지 부도가 나니 이때다 싶고 나 자기한테 잘못하는 거 아는데 로스쿨 가고 싶어.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지만 지금은 그래도 모아놓은 적금도 있고 자기만 도와주면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안 될까? 아무리 이력서 들고 다녀도 거기서 거기인 회사 다닐 텐데 나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도전하고 싶어. 자기야,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그때의 기분이란 자다 깨서 날벼락을 맞은 듯 당황했죠. 남편이 어찌나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지 뭐라 선뜻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생각 좀 해보자고 남편을 달랬는데 남편은 막무가내로 로스쿨에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처음엔 술 깨면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당장 상황만 정리하려고 애를 썼고 이윽고 다음날이 되었는데 남편의 그 말은 취중 진담이었어요. 그래서 술이 깬 남편은 내내 제 허락만 떨어지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정말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니까 어제 말처럼 자기는 새 직장보다 로스쿨 시험을 보겠다고? 자기야, 생각을 해봐. 내가 어찌어찌 해서 또 취직을 했다고 하자. 근데 그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는? 근데 변호사는 아니잖아. 변호사는 정년도 없어. 우리 아직 애기도 없고. 나 그동안 모았던 적금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 돈으로 공부할게. 나 정말 포기가 안 돼서 그래. 자기 마음은 잘 알겠어. 근데 현실적인 생각도 해야지. 그래, 당장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공부한다 치자. 그래서 합격하면 그럼 학비며 생활비는 그걸 다 나 혼자 감당하라고?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어? 물론 힘들 거라는 거 알아. 대신 내가 밤에는 대리운전이라도 할게. 최대한 생활비 나오지 않도록 돈 안 쓰고 진짜 공부만 할게. 자기도 알잖아. 그리고 나 한다면 해.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대학도 못 가는 거 내가 돈 벌면서 기 쓰고 갔잖아. 나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로스쿨 시험 떨어지면 그때는 두 말 않고 포기할게. 단념할게. 저는 난감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원하면 그래,
한 번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로스쿨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자기 입으로 시험에 떨어지면 마음을 접는다고 하니까 이참에 미련도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장은 버틸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와 결혼했을 때보다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고 저한테도 무척이나 고마워했는데 솔직히 진심으로 응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동안 가족들 때문에 고생만 한 딸이 결혼해서 이제 좀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나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 공부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으니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친정엄마가 저를 말리기도 했는데요. 너 생각 잘해야 해.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해. 엄마, 걱정하지 마. 당장은 그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아직은 우리 애도 없어서 내가 벌면 그렇게 못할 일은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네가 걱정이지. 이제야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사나 했는데. 나 편해. 그리고 그이 평생 소원이라잖아. 그럼 한 번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 물론 나도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닌데 자기 입으로 시험 떨어지면 미련 접는다고 했으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붙으면 붙는 대로 나쁠 게 없어. 혹시 알아? 이서방이 나중에 변호사 돼서 성공할지. 그게 말처럼 쉬우면 다들 한다고 했겠지. 아무튼 네 생각이 정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서방 공부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 못하겠다 해야 한다. 알겠지? 알겠어. 저는 그렇게 걱정만 하시는 친정엄마를 달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셨는데 한 번은 반찬을 이것저것 잔뜩 만들어서 찾아오셨는데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셔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런 말 해봤자 뭐하나 싶지만 네 남편이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형편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벌써 판검사, 변호사 다 했을 거다. 근데 하필 가난한 우리 집에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원통했는지 몰라.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학비 대주지 못하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어머나, 너는 어쩌면 마음씨가 그렇게 곱니?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다. 너도 힘들어서 그 마음 잘 알지? 이게 바로 이심전심인 거지. 내 평생에 미안한 한을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마음 같아서는 너롭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야.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그날 시어머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고맙다 하시며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렇게까지 저에게 고마워하니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후 본격적으로 남편의 공부가 시작되면서 저는 또 한 번 가장이 되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처럼 정말로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했고 솔직히 신혼인데 외로운 시간도 많았지만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는 남편을 보니 어느새 저도 남편의 꿈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공부에만 매달린 지 1년 반이 지나고 남편은 자기의 의지대로 로스쿨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남편의 로스쿨 합격 소식에 온 집안은 경사가 났고 처음에 반대하던 친정엄마도 제 걱정이 되는 건 달라지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가능성을 봤기 때문인지 오히려 저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남편이 변호사가 된 듯 예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남편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죠.
뭐든 남편 위주로 챙기시는데 벌써부터 저러시면 나중은 어디까지 하시려고 그러나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현실적인 어려움도 닥쳤는데 남편이 모은 돈은 이미 다 탕진한 지 오래였고 생각보다 비싼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저는 골머리를 썩어야 했는데요. 어느 날 제 동생이 말도 하지 않고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체했어요. 주영아, 너 이 돈 뭐야? 엄마한테 들었어. 누나 매형 등록금 마련하느라 대출 알아본다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돈 보낸 거야. 야, 그래도 그렇지. 미안하게. 누나 가장 노릇하면서 쓴 돈에 비하면 많지도 않지 뭐. 언젠가 나도 누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편하게 써. 매형한테도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라고 하고. 고마워 주영아. 사실 막막하긴 했어. 진짜 너무 고마워. 누나가 매형 변호사 되면 꼭 갚을게. 됐어. 내가 갚은 돈을 누나가 또 갚으면 어떡해. 진짜 괜찮으니까 편하게 써. 그렇게 동생의 도움으로 남편은 로스쿨을 다닐 수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고생한 만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남편이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 벌이가 무슨 억대 연봉도 아니었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전셋집도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도 올려줘야 했는데 저 혼자 벌어서는 역시 한계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계획에 없던 임신까지 하면서 저는 더욱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셨죠. 뭐? 임신? 너는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네가 지금 임신할 때야. 네 신랑 공부하는데. 아,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니? 두말할 것 없다. 그 아이는 없던 아이로 하자. 그리고 이건 너랑 나 둘만 아는 비밀로 하고 재현이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 괜히 공부하는데 신경 쓰인다. 어머니, 물론 계획이 없던 아이는 맞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재현 씨 공부가 중요해도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어머, 얘 하는 소리 좀 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너 그러다 재현이 변호사 못 되면 그때는 어쩔래?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어렵게 시키는 공부면 어떻게 해서든 한 번에 끝날 생각을 해야지. 애는 네 남편 변호사 되고 나서 다시 만들면 되지 않니? 그래도 저는 그럴 순 없어요. 조만간 재현 씨한테도 말할 거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야? 너 그러니까 나 보고 빠져라 이거야? 오라, 너 지금 보니? 네 남편 공부하는데 내가 한 푼 보탠 거 없으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뭐 그런 거냐? 네 참 서러워서. 저는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으니 괜히 몇 마디 더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남편 역시 썩 반기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자기 그동안 피임약 안 먹었어? 약이 독해서 안 먹은 지 꽤 됐어. 아니 그러면 말을 했어야지. 이제 어쩔 거야? 그 애 낳을 거야? 무슨 말이 그래. 낳을 거야. 당연히 낳아야지. 자기 어머니는 자기 공부 방해되니까 지우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우리 엄마야. 우리 걱정되니까 그러셨겠지.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 어머니 마음은 잘도 알면서 내 마음은 몰라줘? 자기도 이해 지었으면 좋겠니? 아니야. 자기가 원하면 나. 대신 내가 공부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난 자기 고생할 거 생각해서 하는 소리였어. 오해는 하지 마. 응? 제가 마음이 꼬여서 그랬는지 저는 남편의 말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임신 사실을 안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한숨만 쉬셨는데 며칠 동안 끙끙거렸는지 일주일이 지나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 낳으면 당신이 지금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키워주시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거듭 사양했지만
엄마는 자기도 어차피 나이가 많아 그만둘 생각이었다며 괜찮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 낳으라고 하시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 공부 뒷바라지하며 보냈고, 남편은 로스쿨 3년을 이수한 끝에 변호사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이미 있는 돈은 죄다 끌어 썼고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쓴 터라 제발 남편이 합격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는데, 감사하게도 남편은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로또에 맞아본 적은 없지만 남편의 합격 소식은 저에겐 로또나 다름없었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 끙끙거리며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죠. 시험에 합격한 남편 역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저의 도움 때문이었다며 고맙다고 했고,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너무나 기뻐하시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설렜어요. 그 후 남편은 실무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거쳐 한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했어요. 그때 저는 출산이 임박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시어머니는 어느새 변호사 아들을 등에 업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당황하게 만드셨는데요.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내 너를 찾아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명심해라.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 위해 노력한 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도 내 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된 거지. 모든 공이 너한테 있는 건 아니야. 네가 암만 뒷바라지를 해봐라. 안 될 놈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너 행여 네 남편 변호사 된 걸 네 덕이라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 못 쓴다. 자고로 남편이 큰일 하면 안 사람은 조신하게 남편 떠받들고 살아야 해. 알겠니?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모든 게 다 제 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서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봐, 시엠이 말해도 네 하는 법이 없으니 내가 전에는 말을 못했는데 너 은근 사람 무시하는 경향 있어? 근데 이젠 내 아들이 변호사야. 너 나 무시하지 마라. 네 남편 낳아준 사람이 누구니? 그리고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아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동안 네가 돈 번다고 내 아들을 네 아래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니? 넌 백수고 내 아들은 변호사인데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네 남편을 네 위에 있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토달지 말고. 저는 황당하다 못해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어요. 전에도 남편이 로스쿨 합격했을 때도 그러시더니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예전 저에게 자기 집의 복덩이라며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라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긴 했지만 남편이 변호사가 되어 기뻐서 저러시나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도를 지나친 말과 행동은 계속됐어요. 저는 출산 후 조리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와야 했는데 보통 조리원은 임신 초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돈이 없어 예약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변호사인데 궁상맞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냐며 핀잔을 주셨고 급기야 산후조리 중에 몰골도 말이 아니고 아기도 3-7일이 지나지 않아 조심스러운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며 시도 때도 없이 친구분이나 아는 지인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오셔서는 변호사 아들을 자랑하셨어요. 게다가 산후조리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해주고 계셨는데 그런 저희 엄마에게 커피를 좀 타와라, 점심상을 차려줘라, 급기야 술상까지 차려달라시니 그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욱할 때마다 저를 말리셨고 저는 하도 답답해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도저히 못 참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얘기 좀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요즘 진짜 힘들거든? 예전에 공부할 때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나 자기한테 말 안 하잖아. 물론 우리 엄마 일이라서 말하는 거겠지만 난 괜찮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해. 우리 엄마 다른 사람들처럼 말 안 통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상식 없는 사람도 아니니 자기가 잘 말씀드리면 아실 거야. 자기는 어쩌면 남 얘기하듯이 그래? 자기 바쁜 건 알겠는데 잠깐이라도 전화할 시간은 있잖아. 내가 말하면 서로 불편해질 텐데 그 생각은 안 들어? 그리고 상식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예 아직 3, 7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외부인 막 데리고 오셔서 사돈한테 차 내놔라, 식사 차려라, 술상 내오라 하는 게 상식이야? 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가 기분 좋아서 조금 오버하는 것까지 내가 말려야 해? 우리 엄마는 뭐 평생 자기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냐고. 그냥 좀 지나갈 순 없어? 아니, 도대체 전에는 안 그랬으면서 왜 바가지를 긁지? 회사 그만두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저는 한심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시어머니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변했더라고요. 물론 자기 부모 욕하는 소리 좋게만 들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산후조리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 그 정도도 해줄 수 없는 건가? 저는 서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여지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조심해달라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서는 저에게 손가락질까지 하시며 화를 내셨는데요. 속상하게 그 모습을 저희 엄마가 모두 보셨어요. 아니,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 기분 맞춰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막말로 네 남편 이제 개인 사무실 차리면 그 덕은 너 혼자 볼 텐데 이것도 못 참아. 그리고 내가 변호사 아들 줬음. 알아서 나한테 용돈이건 선물이건 척척하고 그래야지. 이건 뭐 입을 싹 닦으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어머니, 입을 닦다뇨.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일 이제 막 변호사 돼서 돈벌이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럴 여유가 어딨어요. 저 60 많은 여우 같은 것. 너 아직도 네 덕에 내 아들이 변호사 됐다고 생각하지? 웃기지 마. 내 아들이 똑똑해서 내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야. 사돈, 가만히 듣자 하니 저도 못 참겠네요. 저희 애가 참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리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바라세요. 이 서방이 아무리 똑똑해도 저희 딸이 뒷바라지 못했음. 그 변호사 간판도 없는 겁니다. 뭐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하더니 아주 모녀가 쌍으로 어이없네. 내가 오늘 이 치욕은 잊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요. 너 두고 봐라. 이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입 놀린 거 내가 후회하게 해주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껏 악담을 던지고 씩씩거리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바빠서 전화할 시간도 없다던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저랑 저희 엄마가 편을 먹고 자기 어머니를 망신 줬냐며 너무하다고 화를 내는데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내용도 모르면서 저에게만 뭐라 하니 저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남편과 냉전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는 중 가장 친한 친구가 공짜 레스토랑 이용권이 생겼다며 저만 괜찮으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고 이제 3, 7일도 지났으니 친정엄마가 아기는 당신이 볼 테니 나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오라고 해서 모처럼 밖에 나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떤 제 나이 또래의 여자와 단둘이 하하호호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 대번에 남편 앞으로 다가갔고 당황한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저에게 말을 했는데 변호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나 싶어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자기야,
여기는 어떻게? 우선 오해하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저보다는 같이 있던 여자의 눈치를 보며 저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고 한다는 말이 몇 달 전 이혼 때문에 자신에게 변호를 의뢰한 의뢰인인데 그때 자기를 좋게 봐서 사무실을 내준다고 제의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정말이야. 내가 자기 두고 설마 딴짓을 하겠어? 저 여자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애도 중학생이래. 나도 눈이 있지. 그리고 저 여자 여기저기 투자하는 데 많아. 사무실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나한테는 기회잖아. 저는 슬슬 말을 이어가는 남편을 보고 어리석게도 긴가민가 했어요. 남편 말이 정말이라면 좋은 기회는 맞는 것 같은데 변호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런 제의가 올까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능력도 없는 게 시기 질투만 많다며 또 한 소리를 하셨는데 지난번 일로 저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하셨어요. 내 아들이 너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였다면 너같이 수준 차이 나는 여자를 쳐다나 봤겠니? 고절 주제 그냥 엎어져서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도 시원찮을 마당에 난 내 아들이 지금이라도 능력 있고 수준 맞는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제 앞에서 하세요? 전에는 남편 뒷바라지에 져서 고맙다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너야말로 온순한 줄 알았더니 아주 애가 못쓰겠구나. 난 조강지처고 핏줄이고 그런 거 없어. 내 아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그래 어서 해라. 쌍수 들고 환영할 게다. 저는 이쯤이면 시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려도 당신 손주가 저렇게 했는데 그런 막말을 하다니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당장은 알 수 없어 두고 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 뒤로 아주 대놓고 밤늦게도 통화를 했고 주말에도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는데 저와 아이는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변호사만 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역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은 다른 건가? 지난 저의 고생이 아깝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뒷바라지 못한다고 버틸걸. 후회도 됐어요. 아무튼 그 뒤로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사무실을 낸다며 아주 들떠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경력이 별로 없는데 바로 사무실을 내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 남편을 말려보려 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지 말라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어차피 그 여자가 모든 돈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더는 제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슬슬 불안했어요. 이러다 아직 아이도 어리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남편한테 버림받을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설마 그러겠어? 하는 마음으로 불안을 떨쳐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덮쳐오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과 또 시어머니와 틀어진 이후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덧 남편이 사무실 인테리어가 끝나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 날짜에 맞춰 음식도 마련하고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보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도 아직 어리니까 자기는 집에 있는 게 좋겠다고. 어차피 요란스럽게 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럼 어머니도 안 가셔? 아니, 엄마는 오는데 그냥 구경 오고 싶으신 거야.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나 변호사 된 뒤로 자랑하고 다니는 낙으로 사는 거. 그럼 나도 갈래. 시어머니도 가시는데 아내인 내가 안 가는 게 이상하지. 은지는 엄마한테 부탁하면 돼. 내가 싫다고. 왜 애를 자꾸 장모님한테 맡겨. 그리고 개업하는 날 관계자들 많이 오는데 자기가 거기에 왜 끼려고 들어. 자기가 급이 맞아? 뭐라고? 급? 자기 말이 좀 그렇다. 실컷 내 도움으로 변호사 되더니
이제는 급이 안 맞는다고? 에휴, 내가 너 또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그래, 아주 대단히 고마워. 근데 사골도 아니고 그만 우려 먹어라. 솔직히 너도 나 잘 되면 호강할 마음으로 투자한 거잖아. 그럼 벌어다 주는 돈이나 받으면서 고맙다 하면 되지. 왜 자꾸 사람을 건드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휙 나가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많이 놀랐는지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심장까지 떨리는 게 진정이 되지도 않았고 저는 하도 오지 말라고 하니 거꾸로 오기가 생겨서 남편의 사무실 개업식 날 남편 몰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친척들이 모두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전에 봤던 투자자라는 여자를 옆에 끼고 꽤나 친한 듯 말을 하더니 친척들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여기 우리 며느리 멀리서 올라오느라 힘들었죠, 형님? 아니, 뭐가 힘들어. 우리 변호사 조카 보러 오는데 드디어 우리 집도 재현이 덕에 사자 집안이 되는 건가? 그렇다니까요, 형님. 우리 며느리 덕에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까지 있으니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죠. 동서는 좋겠어. 동서는 무슨 복이 많아서 그래? 본처랑은 이혼 잘했고. 그럼요.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하도 설쳐서 단칼에 내쫓았죠. 진작에 이혼 소송에서 끝났고 이젠 진짜 짝이랑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투자자라고 하더니 사실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였죠. 그 돈 많은 내연녀에 홀랑 빠져 멀쩡한 저를 이혼했다 소개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완전히 뒤집어버린다는 생각으로 사무실 앞에 놓여있는 화분이며 화환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사무실 안까지 쳐들어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치 귀신을 본 듯 혼이 쏙 나갔지 뭐예요. 하지만 그들은 익숙하게 보는 시선들을 의식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아니, 너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우리 끝난 거 잊었어? 그래, 끝났으면 인정을 하고 지 살 길 찾아야지. 어디서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참나, 아주 쌍으로 미쳤네.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 내가 이참에 정말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그동안 니놈 뒷바라지한 내 돈 내놔. 아니, 네 소원대로 변호사 되게 해줬으니까 내 시간과 내 정성까지 더해서 위자료도 내놔. 그럼 나도 미련 없이 이혼해 줄게. 뭐? 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내가 당장 가서 등본이라도 떼올까? 그리고 상관녀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애 딸린 이혼녀라며? 그럼 가정 있는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애 딸린 이혼녀라고? 재현씨,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진짜 황당하네. 자기야, 정리했어. 저 여자가 현실 인정이 안 돼서 그래. 오죽하면 내 손으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다니까. 자기, 나 못 믿어? 돌고 자빠졌네. 접근 금지 신청? 내가 계약한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접근 금지래. 아씨, 나 도저히 못 참겠네. 야, 이재현, 너는 정말 끝이 없구나.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아니다. 네 엄마라는 여자 보니까 넌 사람이 되긴 글렀다. 뭐? 아니, 자기야, 왜 그래? 자기 같은 소리 하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였어요. 순식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남편의 손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여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놀라셨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새끼 잡을 수가 없어서요. 사모님 남편 사기꾼이에요. 로스쿨 다닐 때부터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총각이라고 접근해서 돈 뜯어갔고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는 변호사 사칭하면서 돈 많은 여자만 골라 사기치고 다녔는데 제 동생이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이 새끼는 제 손으로 잡고 싶어서 이런 쇼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주제넘지만 사모님도 얼른 저 새끼랑 정리하세요. 저 새끼랑 엮여서 폐가망신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 새끼 엄마는요, 저놈보다 더해요. 저놈이 저러는 거 뻔히 알면서 중간에서 돈만 챙겼어요.
사기꾼 아들 팔아 장사한 사람이 바로 저 아줌마예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저는 아찔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전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해줘서 만났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그동안 월급이라고 가져온 돈들이 모두 사기친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남편은 그런 주제에 잡혀가면서 저에게 거짓말이라고 속지 말라고 소리쳤고 누가 봐도 거기서 속은 건 저였어요. 경찰은 저 역시 피해자라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만난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데 하는 말이 과간이더군요. 자기야,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잠깐 미쳤었어. 어쩌면 당신 간이 그렇게 큰 사람이었어? 할 짓이 없어 사기를 치니? 게다가 변호사 사칭까지? 왜? 법 공부하니 법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는데도 떨어진 걸 어떡해. 그래도 나 어떻게든 다시 시험 쳐서 변호사 하려고 했어. 자기랑 우리 애 앞에서 떳떳하려고 했다고. 떳떳?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애 들먹이지 마. 나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원하는 대로 이혼 소송할 거야. 안 돼. 나는 우리 가족 없으면 죽어. 제발 그러지 마, 선주야. 예, 아가, 염치 없지만 네가 딱 한 번만 우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도 사실은 너처럼 속았어. 난 내 아들이 진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근데 어떡해. 그래도 내 아들인걸.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사세요. 그 아들이 사기친 돈 받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게다가 돈 많은 며느리 생긴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으면서 왜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그 돈도 진작에 쓰고 없다. 내가 쓴 게 아니고 저 망할 놈이 돈 많은 여자 꼬시려면 필요하다고 다 가져갔다고. 나도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얘.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채원이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아직도 제가 호구로 보이나 보죠? 꿈 깨세요. 제가 그렇게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한테 하도 질리고 오만 정이 떨어져서인지 그 꼴도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랑은 빨리 연을 끊는 것이 저나 우리 딸에게도 좋다는 마음에 서둘러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돈이 없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재판을 진행했는데 남편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 보니 국선 변호사도 승소하고 싶은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수월하게 이혼이 결정되었어요. 옥살이를 해야 하는 남편인지라 판결로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는 시어머니에게 대신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도 안 주려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는 듯 했지만 제가 부동산 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하나 가지고 있던 오래된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서 저에게 돈을 줬죠. 그 돈을 주면서 또 어떻게든 매달려 보려고 꼼수를 부렸는데 저희 엄마와 남동생이 저 대신 나가서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이 이상 질척거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도 아주 제대로 줬다는데 그 효과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군요. 지금까지도 매달 딸아이 양육비를 저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후 전셋집을 정리해 친정으로 들어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딸아이만 바라보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2년이란 시간 동안 기다려준 소중한 인연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밀어내기만 했던 저였지만 그 남자의 한결같은 사랑에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되었어요. 지금은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건가 봐요. 요즘은 재혼을 앞둔 저보다 딸아이가 아빠가 생겨 좋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애잔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제 곧 저희와 가족이 될 그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왜
뿌린 대로 걷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끝없이 남에게 죄를 지었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요즘은 저도 삶에 부쩍 욕심이 생겨서 저도 남들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저는 저희 딸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기에 오늘도 내일도 있는 힘을 다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추웠던 겨울을 견디고 활짝 핀 꽃들처럼 저도 이제는 그렇게 활짝 피어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이 봄날에 활짝 핀 꽃들처럼 화사하게 빛나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